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임대차에 관한 기출문제 영상 두 번째고요. 아마 임대차에 관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게 되면 비슷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1번 보시면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토지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아니면 지상의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라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지금 갑의 임차권은 보존 등기를 마쳤다.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토지 임대차의 쟁점이 되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는데 갱신 청구를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임대차에 관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을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고요. 아직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니까 매매 계약이 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차임 월세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월세는 내야 되겠죠. 4번,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저당권이 건물에 설정됐으면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력이 미치거든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을 Y 건물을 병에게 임차권과 Y 건물 병에게 양도했어요. 자, 지금 갑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더라도 어차피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다면 그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 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한다. X에. 그런 제한 없습니다. 그런 제한 없고 동의를 얻든 또는 매수를 한 경우는 요건인 거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런 요건은 없어요. 불법이든 무허가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로 용어입니다. 자,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뭔가요? 내 건데 사란 얘기죠. 따라서 직계 아니면 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이 지상물,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이제는 그 건물은 직계 아니니까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지문인데 이런 것들도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건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한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므로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라기란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5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보증금을 안 둔다는 이유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건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불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을이 동시 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을이 동시이해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동시이해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차임, 월세는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갑이 그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번 이행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용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면 그때 또 다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5번 을이 갑에게 변제 기간이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이게 시험범위 좀 벗어나는 건데, 상계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고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4번.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어요. 자,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 없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법률 관계는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추정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추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1번의 앞에 나오는 말은 사족에 불과한 것이고 동의 없는 한 병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X. 자, 이렇게 갑이 병에게 차임을 직접 청구하려면 갑은 전대차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가 없었어요.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동의가 없다면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데요. 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맞는 질문이고 참 잘 됩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에. 이게 맞으려면 전대차에 대해서 갑이 동의를 했어야 합니다.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로도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러한 부속물 매수권 인정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한 건데, 자, 일단 3번이 답인데요. 나머지 1번과 2번, 4번과 5번은 어느 경우냐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인 경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 2, 4, 5번은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인 경우에 관계에 대한 기문들이니까 X고요. 3번만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갑소의 X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작년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첫째, 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과 병사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뭘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하지 않고 을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보전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자신의 임차권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정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자,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야 되죠? 따라서 무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4번입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제3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전부인 문제인 거죠. 답은 4번이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임대차에 관한 마지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